2025년 메이저리그 시즌, 야구 역사 전체를 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수비 부담이 크다는 포수가, 그것도 좌우 타석에 다 들어서는 수리치 히터가 한 시즌의 홈런을 무려 60개를 쳐낸 겁니다. 바로 시애틀 메리너스의 칼 랄리 선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위키피디아, 팬그래프, 베이스볼 서번트의 그 방대한 데이터들, 또 여러 심층 분석 기사들을 가지고 이 경이로운 시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예, 단순히 60 홈런이라는 숫자만 보고 와, 대단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평범한, 어쩌면 그 이하의 타자였는데 어떻게 리그를 지배하는 이런 괴물이 됐을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칼 랄리라는 선수의 기록 뒤에 숨어있는 그 성장의 설계도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가 현대야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2025년 그 역사의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기록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60홈런, 125타점, 아메리칸 리그 홈런, 타점 전부 1위. 이건 뭐 비디오 게임에서나 가능한 성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해요. 포수는 매일 100개가 넘는 공을 쪼그려 앉아서 받아야 하거든요. 투수 리드해야죠. 도루 저지해야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체력 소모가 진짜 극심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공격력을 가진 포수가 정말 드물었어요. 이전까지 포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 살바도르 페레스가 세운 48개였는데 랄리는 이걸 무려 12개나 뛰어넘은 거예요. 12개나요? 와, 기존 기록을 그냥 살짝 넘어선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기록을 만들어버렸네요. 근데 스위치 히터로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요? 면 딱 떠오르는 미키 멘틀. 그 미키 멘틀이 1961년에 세운 54홈런 기록마저 넘어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칼날리는 2025년 한 해 역대 최고의 포수 시즌, 그리고 역대 최고의 스위치 히터 시즌, 이 두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그냥 가져간 셈입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야기의 극적인 부분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인데 시즌 마지막 60번째 홈런을 때려낸 9월 24일 바로 그 경기로 소속팀 시애틀 메리너스가 24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누가 각본을 써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은데요? 개인의 위대한 성취가 팀의 역사적인 순간하고 완벽하게 딱 맞물린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시즌 내내 그의 홈런 하나하나가 팀을 어떻게 정상으로 이끌었는지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MVP 투표에서는 에런 저지에게 정말 간발의 차, 딱 10표 차이로 2위에 머물렀지만 저는 오히려 선수들이 직접 뽑는 올해의 선수상, 이걸 받았다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매일 그라운드에서 같이 경쟁하는 동료들이 그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한 거니까요. 60홈런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이 선수는 처음부터 완성형 선수였겠구나 이런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기 자료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선수더라고요. 2021년 데뷔 초에는 타율이 1할 8푼, 2022년 초에는 심저 부진해서 마이너리그까지 내려갔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칼날리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칼날리의 변신은 힘의 재분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힘으로만 공을 부수려고 했다면 2025년에 그는 자기 힘을 가장 이상적인 각도와 타이밍에 폭발시키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거죠. 힘의 재분배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저 더 세게 치는 훈련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료를 보면 특히 93마일, 그러니까 시속 150km 정도 되는 빠른 공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엄청나게 변했던데 이게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래 랄리는 빠른 공에 굉장히 약한 타자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 그 약점이 리그 최강의 무기로 돌변합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로서 보고 가장 충격받았던 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타석에서 빠른 공을 상대할 때 이전까지의 그의 타율은 고작 1할 5푼 8리. 잠깐만요. 1할 오픈 팔리면 이건 뭐 거의 자동아웃 수준 아닌가요? 투수 입장에서는 그냥 빠른 공만 던지면 되는 그런 상대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2025년에 그 타율이 4할 2푼 1리가 됩니다. 와, 이건 약점을 보완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선수의 몸에 들어간 것 같은 변화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스윙 메커니즘을 완전히 뜯어고쳤기 때문입니다. 스윙을 뜯어고쳤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스윙 궤적 조금 바꾼다고 타율이 거의 3배가 뛸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배럴 타구 비율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 있죠. 배럴 타구라는 건 야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발사각도와 속도로 맞은 타구, 그래서 안타나 장타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타구를 말합니다. 랄리의 이 배럴 타구 비율이 2024년 9.2%에서 2025년 19.5%로 2배 이상 폭증합니다. 19.5%면 거의 타구 5개 중에 하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때려냈다는 거네요. 와,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렇습니다.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공의 가장 정확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스윙을 찾은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바로 선구안의 발전이에요. 흔히 나쁜 공에 헛스윙하는 비율을 체이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커리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반대로 볼넷 비율은 커리어 하이인 13.8%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잠시만요. 지금 스윙 메커니즘, 배럴 타구, 체이스 레이트 정보가 한 번에 쏟아지네요. 정리해 보면 더 강하게 때리면서 더 정확한 지점에 맞추고 심지어 나쁜 공은 더 잘 골라내기까지 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보통 타격 폼을 바꾸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대신 파워가 줄거나 파워를 늘리려다 선구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랄리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잡아낸 겁니다. 예전엔 눈 감고 힘으로만 휘둘렀다면 이제는 뭐랄까 현미경으로 공의 실밥을 보고 치는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톱헤드라는 세베트도 미세한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역시 그의 기술과 접근법의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이 변화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격에 모든 걸 쏟아부은 선수는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소위 공격형 포슈라는 말처럼요. 근데 칼날리는 이 공식마저 깨버렸어요. 이미 2024년에 아메리칸 리그 전체 포지션을 통틀어서 최고의 수비수 한 명에게만 주는 플래티넘 글러브를 받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칼날리를 역사적인 선수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유입니다. 공격과 수비, 어느 한쪽도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의 수비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피치 프레이밍입니다. 아, 피치 프레이밍.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걸치는 공을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도록 미세하게 글러브로 움직이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포수 혼자서 투수의 삼진과 볼넷 비율을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공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평범한 포수였다면 볼넷으로 밀어내기 실점을 했을 상황을 랄리 같은 프레이밍의 달인은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서 이닝을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난 능력이네요. 랄리 덕분에 팀 투수들은 1년에 수십 개의 스트라이크를 선물 받는 셈이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팀 전체의 실점을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상으로도 랄리는 이 프레이밍 능력에서 리그 상위 15% 안에 드는 최상급 포수입니다. 단순히 공만 잘 막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수인 거죠.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그냥 팀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의 내구성입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으로 한 시즌에 159경기에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던데요. 이건 거의 전 경기에 다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현대야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포수는 경기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파울팁에 맞고 주자랑 홈에서 충돌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주전 포수 체력 안배를 위해서 백업 포수랑 출전 시간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랄리는 거의 혼자서 안방을 지키면서 역사적인 공격력을 뽐낸 겁니다. 그야말로 철인이죠. 이 지점에서 그의 별명인 빅 덤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직역하면 큰 엉덩이라는 뜻인데 처음엔 좀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별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별명은 단순히 그의 체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튼튼하고 굳건한 하체를 바탕으로 나오는 폭발적인 파워, 그리고 159경기를 버텨내는 그 강철 같은 내구성을 모두 상징하는 별명이 된 거죠. 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2024년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진 적이 있대요. 샌드위치를 먹다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었을 텐데요. 보통 선수 같았으면 당연히 경기에서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랄리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그날 밤 경기에 출전해서 홈런을 쳤다고 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가 가진 정신력과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159경기를 뛸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몸만 튼튼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정신력이 있었으니까 타격 폼 수처 같은 고된 과정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가족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더군요. 2025년 홈런 더비 우승 장면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보통 홈런 더비에서는 팀의 배팅볼 투수나 코치가 공을 던져주는데 랄리는 자기 아버지를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대학 야구 감독 출신인 아버지가 던져주는 공을 아들이 홈런으로 연결하고 포수 유망주인 남동생이 뒤에서 그 공을 받는 그야말로 야구 가족의 축제였어요. 그의 야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에게는 역시 빅덤퍼라는 별명으로 가장 친숙한데요.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전동요인 제러드 켈릭이 그의 큼직한 엉덩이를 보고 장난삼아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죠. 재밌는 건 그의 어머니는 처음엔 이 별명을 썩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시애틀 팬들이 이 별명을 너무나 사랑하고 덤퍼라는 단어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팬들에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먹다 이가 부러지는 허당미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도 있으니까요. 기록만 쫓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스타로서 사랑받는 거죠. 오늘 저희는 2025년을 완벽하게 자신의 해로 만든 포수 칼 랄리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포수 60홈런 시즌, 부진을 딛고 일어선 경이로운 기술적 성장, 그리고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력과 내구성까지. 그는 현대 야구가 이상적인 포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어쩌면 그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선수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2025년 시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3월에 시애틀 메리너스랑 6년 1억 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그 시즌의 활약을 생각하면 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는 계약이 됐죠. 지금 그의 가치는 이미 그 계약 금액을 몇 배는 뛰어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칼 랄리라는 선수의 놀라운 성장 서사를 함께 목격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조니 벤치나 마이크 피아자 같은 전설적인 포수들을 이야기하곤 하죠.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의 파워와 최상급 수비 능력을 동시에 그것도 스위치 히터로서 구현해낸 칼 랄리는 과연 포수라는 포지션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등장이 미래의 포수 유망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그의 커리어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